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모닝쇼 시작합니다. 크리스마스 주간 첫 거래일이었던 간밤 뉴욕 증시 장 막판까지 혼조세를 보이다가 3대 지수 모두 올랐습니다. 일단 하락한 종목들이 조금 많긴 했습니다만 주요 기술주들이 또 올랐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산타 랠리 기간이 맞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간밤에 컨퍼런스 보드의 12월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됐습니다. 지난 9월 이후 최저치인데 시장 예상치 113 대비 너무 낮은 104.7이었습니다. 특히 6개월 후에 대한 기대가 많이 좀 낮아졌다 하는 그런 게 특징적으로 보였습니다. 뉴욕 증시 장 초반 부진했습니다만 연말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또 엔비디아, 메타, 테슬라 등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 전환했습니다. 장중 10년물 미국채 수익률 4.6%까지 치솟으면서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2년물과의 그 차이도 24bp까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어제 국내 증시 코스피 코스닥 모두 1.5%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물가 상승 압력이 다소 둔화되고요. 셧다운 우려도 해소되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양시장에서 동반 순매수를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개인들은 순매도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국 반도체 보조금 최종 확정 소식에 관련주들이 대부분 상승했고 또 미국 상하원의 선박법 발의가 분의 홍풍에 조선주도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과연 또 오늘은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증시타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하우머니에서는 뉴욕 증시에서 주목할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의 최근 이슈와 또 향후 주가 흐름 전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을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볼까요?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거래량 자체가 많지 않아서 한산한 뉴욕 증시, 엔비디아를 필두로 반도체 종목들의 상승이 특히 돋보였습니다. 짧고 얇은 한 주에 대해서 대비할 전략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간밤 3대 지수는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반등에 성공한 이후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다우지수가 0.16%, S&P 500이 0.73%, 나스닥의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0.98% 올랐습니다. 장 초반 경제 지표에 따라서 좀 흔들리는가 싶더니 3대 지수 모두 우상향으로 방향 틀면서 마감했습니다. 주요 종목들 보시면 말씀 주신 것처럼 주요 대형 기술주들이 시장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시총 1위 애플은 장중에 또다시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고요. 또 오늘의 주인공 중 하나인 엔비디아 3% 넘게 주가가 오르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제치고 시총 2위에 이름 다시 올립니다. 마이크론 제외하고는 반도체 종목들 대체로 분위기가 좋았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 넘게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는 특히 내년 3월에 GTC에서 차세대 AI 서버 제품군을 공개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는데요. 나스닥 기준으로 평소 거래량의 70% 정도가 줄어든 상황이었는데 거래량이 제한된 가운데 매수세가 특히 이쪽에 쏠린 것으로 보입니다. 구글도 이어서 1.57% 상승했고요.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시면 메타도 시장 분위기 따라서 2.49% 상승, 테슬라는 4분기 인도량에 대한 기대감 가져가고 있습니다. 2%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이어서 브로드컴, UBS에서 목표가를 $300로 상향하면서 무려 5.5% 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총에 이름을 올리는 일라이릴리. 미국 식품의약청 FDA가 비만 치료제 젯바운드를 비만 성인의 수면 무호흡증 치료제로 승인하면서 주가가 올랐습니다. 3.7%대 상승으로 시가총액 10위에 이름 올립니다. 개장 초반 혼조세를 유지했던 시장 신규 지표가 나오면서 다소 출렁였습니다. 비영리기관이죠.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한 12월 소비자 신뢰지수 말씀 주셨던 것처럼 104.7로 지난 9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전월치 112.8에 비교해서도 급락하면서 시장 예상치도 하회한 건데요. 미 대선 직후에 개선세를 보였던 소비자 심리가 연말 들어서 이처럼 급속히 둔화한 겁니다. 시장이 오른 게 좀 신기하리만큼 국채 수익률도 가파른 상승세 보였습니다. 한때 미 국채 수익률 4.6%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이 4.6%를 넘은 건 지난 5월에서 6월 이후 처음인데요. 블룸버그 통신은 투자자들이 금리 인하 속도가 느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데다 트럼프 2기 행정부 하에서 미국 재정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을 높게 판단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결국 2년물도 4.34%, 10년물은 4.6보다도 살짝 내려온 4.59%대에서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처럼 신규 지표도 안 좋고 국채 수익률도 상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끌어올린 주인공 역시나 대형 기술주였습니다. 전문가들도 시장의 주요 상승 추세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12월에도 산타클로스가 올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현재 시장 심리 상태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간밤 반도체 쪽에서 매수세가 좀 몰렸던 만큼 이쪽 이슈도 좀 짚어보면 미국 반도체 제조업체 퀄컴이 영국 반도체 설계 기업이죠. ARM과 칩 라이선스를 둘러싼 소송에서 이겼다는 소식입니다. 2021년 퀄컴이 ARM의 라이선스를 보유한 칩 설계 회사를 인수하면서 이 둘 사이의 갈등이 시작됐었는데요. 결국 이번 퀄컴의 승리로 끝나면서 두 기업의 주가 향방도 갈린 모습입니다. 시간 외에서 국내 관련주들도 뉴스에 따라 반응하는 모습이 나와서 개장 때 흐름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가상자산 시장은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특히 지난주 큰 폭으로 하락한 대장주 비트코인 92,000달러대까지 미끄러지면서 약세 보이고 있고요. 아무래도 국채 수익률이 급등한 것도 가상자산이나 주식 등 위험자산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유가는 내년도 공급 과잉 규모가 확대될 것이란 전망과 달러 강세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WTI 배럴당 69달러 선에, 브렌트유는 배럴당 72달러 선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꺾이지 않는 뉴욕 증시,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 이번 주 함께 지켜보시죠.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거침없이 질주하던 비트코인이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 낙폭은 넉 달 만에 최대치였고요. 트럼프 당선 이후 처음으로 주간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난 17일 사상 최고가인 10만 8천 달러대를 돌파했는데 바로 다음 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속도 조절에 나서겠다. 연준은 비트코인을 수요할 수 없다 말하며 랠리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여기에 최근 구글이 내놓은 최신 양자 컴퓨팅 기술이 비트코인 암호를 해독해 해킹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더했죠.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9만 3천 달러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업계는 당분간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연말 자금 유동성이 낮은 환경이 더 큰 가격 변동성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도 비트코인 공급 부족으로 인한 지속적인 순풍을 고려하면 단기적 하락장이 흥미로운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분석하기도 했고요. 가상자산 시장 대왕고래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 5억 6천만 달러치를 또 사들이면서 7주 연속 매수세를 이어갔습니다. 인공지능 대세 흐름을 타고 빅테크 공룡들이 국방 사업까지 손을 뻗고 있습니다. 팔란티어와 안드릴이 AI 스타트업 10여 곳과 손잡고 방산 컨소시엄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부터 챗GPT 개발사 오픈AI 등이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 정치권과 오랜 기간 시장을 장악해온 방산 카르텔을 뚫기 위해 테크 기업들이 손을 잡은 건데요. 로키드 마틴 등 거대 방산업체가 장악한 시장을 첨단 기술력과 저렴한 비용, 재빠른 공급으로 공략한다는 전략입니다. 실제로 테크 기업들은 미 국방부 조달 시장에서 이미 승전고를 올렸습니다. 안드릴은 지난 4월 공군으로부터 자율 전투기 설계 계약을 수주했고 또 국방부와 2억 5천만 달러에 달하는 카미가제 드론 공급 계약을 맺는 등 전통 방산 기업의 몫을 야금야금 뺏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비효율적인 국방 예산에 대해 대대적인 개혁을 공언한 점도 큰 호재고요. 업계 관계자들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에서 AI와 드론의 위력을 실감하면서 방산 테크 기업의 경쟁력이 더 두드러지고 있다 짚었고 팔란티어와 안드릴 뒤에는 실리콘밸리 큰손 페이팔 마피아가 자금을 대기 시작했다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특수로 팔란티어의 시총은 1년 새 3배 넘게 올라 이미 로키드 마틴을 추월했고요. 반면 전통 방산 기업들은 예전과 같은 전쟁 특수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면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가 잘 달리고 있는 가운데 워런 버핏이 현금 포지션을 계속해서 늘려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3,250억 달러, 우리 돈 470조 원이 넘는 현금을 쌓아두고 있는데요. 1990년 이후 약 30여 년 만에 가장 큰 현금 뭉치를 들고 새해 맞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월가는 버핏의 같은 행보가 증시 고점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다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버핏이 가장 선호하는 지표로 알려진 버핏 지수도 현재 200%를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1929년 대공황 당시와 매우 유사한 수준입니다. 시장 밸류에이션은 높고 매력적인 격이 없어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스탠스로 풀이되는데요. 버핏은 올해 내내 애플과 최은행주로 꼽히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보유한 기업들의 지분 매도에 집중하면서 올해 첫 3분기 동안 1,330억 달러에 달하는 주식을 팔아치웠고 닷컴 버블 이후 처음으로 22년 만에 채권 투자에 나서면서 9월 기준 채권 투자액은 우리 돈 420조 원을 넘겨 주식 투자액을 훌쩍 뛰어넘기도 했습니다. 올해 글로벌 채권형 펀드에 사상 최대 규모의 자금이 유입됐습니다. 6천억 달러, 우리 돈 870조 원에 육박한 뭉칫돈이 몰리면서 종전 최고치인 2021년 5천억 달러를 가뿐히 뛰어넘었습니다. 투자자들이 미국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완화적 통화 정책으로의 전환에 베팅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문가들은 올해 투자자들이 역사적으로 채권 수익률을 지지해온 통화 정책의 실질적 변화에 큰 베팅을 했다면서 성장과 인플레이션 둔화가 맞물려 높은 수익률을 노리고 채권에 투자했다 짚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여름 랠리를 펼쳤던 채권 시장은 글로벌 금리 인하 속도가 예상보다 느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상승분을 반납했는데요. 국채와 회사채 벤치마크인 블룸버그 글로벌 종합채권 지수는 지난 3분기 상승했지만 최근 석 달간 하락해 연간 기준 수익률은 마이너스 1.7%를 기록했습니다. 또 최근 연준이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것을 시사하면서 글로벌 채권 금리 벤치마크인 미국채 10년물은 올해 초 4%를 밑돌았지만 현재는 반등했고요. 달러 가치는 2년 내 최고치 수준으로 치솟았고 이를 반영하듯 지난 10일부터 올해 마지막 FOMC가 열린 18일까지 일주일 동안 채권형 펀드에선 2년 만에 주간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인 60억 달러가 빠져나가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SK하이닉스에 이어서 삼성전자까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로부터 반도체 보조금 지원 규모를 확정하면서 불확실성이 한시름 덜자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시간 19일 미국 상무부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지원 규모를 확정한 데 이어서 현재 시간 20일 미국 정부는 삼성전자에 47억 4,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조 9천억 원 규모의 보조금 지급을 확정지었습니다. 출범을 앞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반도체 보조금의 부정적 견해를 드러내오면서 두 회사가 미국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투자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는데 해당 리스크가 해소된 것이죠.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내년도 경영 계획을 보다 수월하게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두 회사 모두 이번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미국 공장 건설에 사용해 현지 투자에 다시 속도를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브로드컴이 양사의 고대 역폭 메모리 제품인 HBM4 공급을 요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도 주가의 모멘텀으로 작용했는데요. 엔비디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자체 AI 가속기 개발에 나선 빅테크가 브로드컴에 잇따라 설계를 맡기면서 고성능 HBM이 대거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소식에 특히 HBM 테마 위주로 올랐는데요. YC가 14.88%, 레이저셀이 13.75% 올랐고요. 한미 반도체도 8.65% 급등했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0.94%, 0.65% 동반 상승했습니다. 넷플릭스 호재를 맞은 국내 미디어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우선 넷플릭스와 콘텐츠 계약을 맺은 SBS는 연이틀 상한가를 맞았는데요. 이번 계약에 따라 SBS는 내년 1월부터 6년간 넷플릭스의 신작 드라마, 예능 및 교양 프로그램 등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계약으로 SBS의 시가총액이 1조 원대를 바라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죠. 또 세계적인 기대를 모은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 2의 개봉을 앞두고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오는 26일에 공개될 오징어 게임 2는 개봉 전부터 평단의 호평을 받고 있는데요. 내년 초에 열리는 미국 골든글로브 작품상 후보에 오르는 등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어떤 기업들이 올랐는지 보면 SBS는 이틀 연속 상한가에 거래됐고요. 아티스트 스튜디오도 10.9% 급등했습니다. 이어서 콘텐츠리 중앙이 5.77%, 자이언트 스탁과 스튜디오 미르가 각각 4.89%, 2.63%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정부가 우주항공 기술 발전을 위해 여러 우주개발 관련 안건을 검토했다는 소식에 우주항공주가 들썩였습니다. 우주항공청은 20일에 제2회 우주개발진흥 실무위원회를 열고 우주 부품 기술 국산화를 위해 자력 확보가 필요한 167개의 수출 통제 기술 확보에 나서고 2030년까지 6G 표준 기반의 저궤도 통신 위성 2기를 쏘아 올리는 내용을 검토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정부는 저궤도 위성통신 핵심 기술 자립화에 나서고 또 선정된 기술 중 성숙 기술은 체계
사업을 통해서 바로 확보하고 미성숙 기술은 별도의 기술 국산화 사업을 기획해서 자력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감소식의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루미르가 21.69%, 한화시스템이 13.73% 올랐고요. 이노스페이스와 LK삼양이 7%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6%대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계엄 사태의 하락세를 이어갔던 원전주가 어제 강세를 보였습니다. 내년 체코 원전 최종 계약을 앞두고 있는 한국 수력 원자력이 이번에는 루마니아 원전 리모델링 사업을 따낸 것이 모멘텀이 됐는데요.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 1호기를 30년 더 가동하기 위한 설비 개선 사업을 한수원과 캐나다, 이탈리아가 함께 수주를 따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업비 2조 8천억 원 가운데 1조 2천억 원이 한수원 몫으로 우리나라가 원전 계속 운전을 위한 해외 설비 개선 사업을 수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기에 체코 정부가 두코반이 신규 원전 2기 건설 자금을 한국의 금융 지원 없이 자체 재원으로 조달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점도 원전주 주가를 밀어 올렸는데요. 이는 내년 3월 체코 원전 수주 최종 계약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감 상황 보면 S&T 에너지가 24.4%, G2파워가 10.03% 뛰어 올랐고요. 그 밖에 보성파워텍, BHI, EM코리아 모두 6% 넘게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살펴봤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성탄절 선물을 미리 준 건지 어제 국내 증시는 양 지수 모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지수가 크게 올랐고 외국인 매수세도 유입됐는데 우리 시장을 보면 웃는 게 아니야 라는 노래 가사가 떠오릅니다. 아무래도 거래 대금이 확연하게 줄어들었고 외국인 매수세가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코스피 PBR이 0.85배 수준에서 반등한 것이라 마냥 좋아할 수는 없는데요. 크리스마스 휴장을 하루 앞둔 우리 시장, 오늘은 연속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지 어제장 복귀하면서 투자 포인트들 체크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1.57%, 코스닥은 1.64% 상승하면서 3거래일 만에 반등했습니다. 최근 시장을 짓누르던 미국 물가에 대한 불안과 셧다운 우려가 해소되면서 시장의 리스크온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수급적인 특징은 외국인들이 양시장에서 순매수를 진행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는 점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메이저 수급 주체의 쌍끌이 매수세가 연출됐는데요. 외국인이 1,450억 원 매수 우위 기록했고 기관은 4,351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개인만 홀로 6,756억 원 팔자 포지션 취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분위기는 비슷했습니다. 외국인이 1,304억 원 매수 우위, 기관도 1,000억 원 넘는 순매수 기록했고요. 여기서도 개인만 홀로 2,330억 원 팔자세 나타냈습니다. 어제는 반도체와 제약바이오 대표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종목을 보면 반도체 투톱이 상승했습니다. 주말 사이에 삼성전자 보조금 지급 확정 소식이 보도됐는데 원안보다 26% 삭감됐었죠. 이 자체가 호재는 아니더라도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는 점에서 삼성전자로 매수세가 유입됐고요. 게다가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크게 오르자 SK하이닉스도 0.7% 가까이 상승했는데 다만 외국인이 여전히 두 종목 모두 순매도했다는 점은 부담입니다. 그 밖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현대차, KB금융 등이 1, 2%대 강세 기록했고 반면에 시장이 약할 때 버텨주던 네이버가 어제는 4% 넘게 밀렸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제약 바이오주 내에서도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삼천당 제약 어제 주가가 천당을 갔습니다. 자체 개발한 안과 질환 치료제 바이오시밀러를 독일계 글로벌 제약사의 기술 이전해서 상업화에 나선다는 소식에
장 초반부터 상한가 경신하면서 시총 5위까지 단숨에 올라섰고요. 리가켄바이오도 ABL 바이오와 공동 개발한 항체 약물 접합제 치료제에 임상 1 비상 환자 등록을 마쳤다는 소식에 4%대 상승세 시현했습니다. 반면에 HLB는 장 막판에 하락 전환되면서 2.8% 추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지수가 올랐어도 마냥 웃을 수 없는 이유 중 하나 바로 환율입니다. 어제 환율 다시 1,450원 선 위에서 마감했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기준 60전 오른 1,452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종가 기준으로 연중 최고치입니다. 달러 가치가 진정되지 않는 가운데 예상치를 하회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에도 환율은 계속해서 1,450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등락을 거듭하던 환율, 오늘 새벽 6시 역외환율 기준도 역시 1,452원을 나타냈습니다. 외환시장 오늘 강보합권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고환율에 대한 부담은 계속해서 가져가셔야겠습니다. 어제 지수 자체는 올랐지만 시장 전반적인 상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 내년 시장 전략 잡기가 더 어렵습니다. 신영증권에서는 3가지 차트를 통해서 내년 한국 시장을 전망했는데요. 눈에 띄는 부분은 외국인 수급에 대한 진단입니다. 하반기 내내 외국인 투자자가 셀코리아에 나서면서 순매도액이 20조 원을 넘겼습니다. 외국인들의 복귀가 더 힘들어진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신영증권은 외국인이 사실 삼성전자 한 종목을 제외하면 한국 시장에서 12조 원 가까이 순매수를 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거의 팔지 않았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2025년을 내다보는 지금 지나치게 비관적인 시각에 매몰되면 안 된다고 조언을 했고요. 또 12월 들어서 각종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지만 고배당주와 가치주가 계속해서 아웃퍼폼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점을 들어서 내년 1분기까지 배당주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클 것이고 미국의 조선업 강화법 발의로 조선주에 대해서는 새로운 모멘텀이 생길 가능성도 높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치주 우위 장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보통 금리가 내려가면 중소형주와 성장주에 유리한 장이 오지만 지금은 보편 관세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이 나와 있는 상황이라 아직까지는 가치주에 머물러 있는 게 편안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시장이 내년 트럼프 정부를 맞이하면 흐름이 급격하게 바뀔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시장 생각보다 괜찮고 올해의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이란 증권사의 분석도 한 번씩 확인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크리스마스 이브인 오늘 시장 일정 체크하시죠. 오늘 10월 일본은행 금융정책결정회의 의사록이 공개되고 한국은행은 회의를 갖고 금융안정 보고서를 내놓습니다. 한편 근거리 무선통신 팹리스 기업 3A 로직스가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는데요. 새내기주 주가 추이 체크하시죠.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풍산그룹주와 고려아연 등이 강했습니다. 풍산그룹주는 류진 풍산그룹 회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초청받았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고려아연은 다음 달 23일로 예정된 임시주총에서 논의할 안건을 확정해서 어제 공시했는데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의결권을 특정 이사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는 집중투표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MBK 연합이 의결권 기준으로 과반에 가까운 지분을 보유하고도 이사회 과반을 장악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서 양측의 신경전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주 흐름까지 지켜보시죠. 크리스마스 휴장을 하루 앞둔 우리 시장, 오늘은 다소 한산한 장세가 예상되는데요. 너무나 높아져 있는 환율 흐름 체크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현재 시간 8시 26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 그리고 SBS 비즈앱에서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특히 SBS 비즈앱 다운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더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국내 주식 정보 더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간밤 뉴욕 증시, 뉴욕 증시는 확실히 산타 랠리 기대감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만 놓고 봤을 때는 좀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도 있을 법한데 네. 국채 수익률도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요. 주요 기술주들이 힘을 내주니까 좀 이런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프닝에서 거의 매일이다시피 해서 미국채 예. 수익률 이렇게 추이를 소개해드립니다만 네. 미국채 수익률 오르고 달러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는 와중에도 미국 증시는 또 오르고 있고. 네. 근데 며칠째 올라서 그렇지 사실은 지난 FMC 충격을 갖다가 회복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조금 조정을 겪었잖아요. 그러다 겪었으니까. 보니까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산타랠리 기대감이 더 높아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그런 들고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예. 예. 지금 거래량이 말해주다시피 사실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거의 개점 휴업. 왜냐면 또 미국은 지금 많이들 휴가 가셨잖아요. 많이들 휴가 갔을 예, 거고. 휴가 갔으니까 예. 이때 쉬어야죠. 예. 아니 홍콩도 오늘 조기 폐장하잖아요. 맞아요. 아시아장 중에도 오전만 하고 예. 일찍 또 들어가는 분위기인데 우리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나 올랐으니까 또 한번 기대해 보죠. 네. 기대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IS 김태성 본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지난주는 또 못 배웠었는데, 예, 이렇게 한바탕 이렇게 줄렁거림이 있었습니다. 네. 한번 간밤 뉴욕도 뉴욕이지만 그 동안에 이렇게 우리 한 2주 사이 뵙는데요. 한번 시장 흐름 한번 정리하시면은. 일단 파월은 파월했고요. 파월은 파월했다. 트럼프는 트럼프했고 일론 머스크는 일론 머스크 하고 있는 네. 미국장이다라고 네.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지표가 워낙 좋았고요. 아무래도 이제 견고한 어떤 자국 기업 내, 그러니까 미국 기업 내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 조절로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참 이 정도까지 시장에 충격을 줄 일이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달라진 어떤 코멘트는 딱 하나입니다. 2달 전만 하더라도 내년에 만약 인하를 하게 되면 2회에서 3회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이번에 2회에서 3회가 아니라 2회만 하겠다라는 이야기. 이 단어의 어떤 맥락 차이 하나 때문에 미국 증시가 이렇게 이제 크게 출렁거리는 게 맞나 싶은 상황이긴 한데 그동안에 이제 금리 인하라고 하는 어떤 빌미를 가지고 워낙 많이 올라왔습니다. 빅테크 기업들뿐만 아니라 네. 월마트, 코스트코, 내부 소비재 그리고 이제 플러스 테마부터 가지고 양자 컴퓨터 이러한 기업들이 워낙 높은 위치에 있었던 상황에서의 FOMC였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주가의 조정이 나올 수도 있었던 그러니까 주가의 조정이라기보다는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조금 밀릴 수 있었던 더욱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주였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아무래도 네. 이제 수급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던 거지 지금 미증시의 펀더멘탈 쪽으로 흔들리는 것이 있느냐라고 하면 아직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회복을 빠르게 하진 못했지만 이 거래일 만에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이 반등이 나오고 있고 산타랠리 그리고 1월 효과 그 시즌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미증시의 이제 조정이 계속해서 커진다라기보다는 조금은 더 저는 회복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트럼프 2기가 시작되는 1월 중순부터 조금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간밤 나온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 괜찮은 거예요, 이거? 이제는 지표가 크게 의미는 의미가 없을 없다. 것 같아요. 예. 어제 지표 발표 이후에 증시도 그렇게까지 큰 반응은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서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거래가 조금 한산합니다. 그렇게 지금부터 나오는 지표에 대해서는 크게 저는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최근 이제 이 마이크론이 보여줬다시피 네. 기업들의 가이던스가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네. 지금까지 돈 잘 네, 버는 거 네. 그건 이미 주가에 선반영 시켰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더 잘 벌 거냐? 그렇죠.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예. 미국 증시는 여기에 조금 더 집중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요. 지표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의견 한번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론 말씀 주셨으니까 네. 이게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HBM, AI 관련된 반도체 칩 쪽은 괜찮은데 이 그렇죠. 레거시 쪽은 굉장히 부정적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은 이러면 이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주가 희비가 또 엇갈릴 수 있는 국면이기도 하잖아요. 일단 호재와 악재가 굉장히 지금 치열하게 붙고 있는 한 주가 아닐까라는 예. 생각이 들어요. 만약 앞서 앵커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레거시에 대한 규제 이 이야기만 나왔다면 당연히 삼성전자 안 좋고요. SK하이닉스도 안 좋을 수 있었겠죠. 네네. 하지만 이제 최근에 또 좋은 뉴스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가 생각보다 나름 조금은 이제 많은 금액의 보조금을 받았다는 네. 거.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주말 사이에 왜 SK하이닉스만 나오지 했었던 그 불안감을 잡아주는 또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삼성전자까지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차이점은 뭐냐면 브로드컴이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을 원한다라고 하죠. HBM4입니다. 예. 네. 그런데 HBM3를 제대로 하지 못한 삼성전자가 그러니까요. 과연 이 마이크론 아니죠. 브로드컴의 네. 부름에 좀 네. 응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가격적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면 저는 충분히 접근은 가능하다. 그리고 이 뉴스에 가장 수혜를 받을 쪽은 SK하이닉스인데 그러게요. 문제는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원달러 환율에 대한 압박 때문에 반도체 IT에 과감한 수급이 좀 들어오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어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충분히 수급이 들어올 만한 위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수급이 강하지 못했거든요. 네. 대신에 환차손을 좀 감내하고서라도 수익률 게임을 할 수 있는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오히려 수급이 더 좋았었던 지난주와 이번 주 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삼성전자와 역설적으로 SK하이닉스 대형주보다는 반도체 중소형주와 소부장주 쪽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많은 기업을 먼저 체크를 하는 게 유리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소부장주는 느낌이 오는데 중소형주라 하시면 소부장입니다. 네. 정정하겠습니다. 예. 또 하필이면 중소형주, 소부장 쪽에 중소형주가 많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렇긴 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이 내용은 좀 체크해 보면 될 것 같고, 글쎄요, 지금 뭐 전반적으로 이제 거래량 자체가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뭐 미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산타랠리 기대감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국내 증시는 어때요? 어제는 그래도 외국인하고 기관이 이제 모처럼 좀 순매수를 나타내면서 시장 상승에 힘을 보태는 모습이었는데 네. 이게 또 단발적이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요인은 딱 하나죠. 네. 원달러 환율이 잡히고 환율, 있지 않는 네. 상태에서 반등이 나와 봐야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는 우려 때문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 부분이 가장 불편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엄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처음 받았을 때만 하더라도 원달러 환율 시장은 뭔가 우리나라 시장에 좀 불편한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수가 반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은 그때 당시에도 계속해서 이제 높은 위치에 좀 있었던 상황.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그렇게 반등세가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환율은 높고 또 여기 환율에서도 오늘도 지금 약간은 높은 상태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지금 높아진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원달러 환율이 하향 안정화가 되기 전에는 과감한 수급이 좀 들어오기 어려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지금은 그 하위단에 같은 밸류 체인에 좀 엮여 있는 종목군들 안에서 외국인의 수급이라든지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이 유독 많이 들어오는 쪽들 한번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반도체 IT 쪽을 보실 때 HPSP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반도체 전공정.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수급 흐름을 한번 보시면 유독 외국인들이 네. 어제 이제 종가에 엄청나게 대량으로 많이 매수를 한 것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종목분들이 일단은 시장에서는 조금은 더 끝까지 혹은 강하게 흐름이 나와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제 기관도 샀네요. HPSP는. 예. 외국인들이 요즘 최근에는 이틀 연속 순매수를 보이는 걸 본 기억도 좀 가물가물해졌는데 맞아요. 하다못해 한 2, 3일만 이렇게 바짝 한번 사는 모습을 보여도 조금 뭐가 달라졌나 싶은 생각을 한번 자세 고쳐잡고 한번 보겠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보다는 해박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이제 달력 딱 넘기고 새해 시작해서 외국인 어떤 동향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사실 11월 중순 네. 그리고 11월 말부터 계속 저희가 12월 되면 나아지겠지. 12월 중순 되면 이제 산타랠리가 올 때가 됐으니까 이제는 좀 나아지겠지.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금 나아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국내 증시를 좀 비아냥거리는 이야기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앞서서도 이야기드렸다시피 해가 바뀌게 되었을 때 어느 정도의 좀 변화의 움직임이 좀 보이게 되면 그때는 반등을 좀 강하게 기대해 볼 수 있진 않겠나. 그러니까 주가의 위치 기준으로 보면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싶은데 문제는 우리나라 시장의 지수를 이끌 만한 대형 기업들이 본업에서 성과를 내고 있느냐? 성과를 못 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네. 2차 전지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뭐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이제 조금 다른 모습들이 나오고 있지만 일단 대형 기업들이 그들의 어떤 본업에서의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의 상승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가장 어떤 이상적인 좀 흐름을 놓고 보면 원달러 환율이 하향 안정화되면서 그동안 부진했던 본업에서 이제 개선 이야기가 같이 함께 나온다면 저는 충분히 1월 달에도 크게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다시 좀 왔다 갔다 합니다만 질문이 네. 뉴욕 증시는 그리고 조금 더 확대해서 글로벌 증시가 네. 연준이 어쨌거나 스탠스를 완전히 바꾼 좀 또 변환했잖아요. 딴 거보다 그 파월 의장 입에서 그리고 연준 고위 관계자들 입에서 중립금리가 중립금리까지 가까워졌네, 머네 아직도 이런 소리 중립금리 얘기 나오고 나면 꼭 시장이 이렇게 색깔이 그렇죠, 바뀌었어요. 예. 그렇죠. 이 이제 FMC 여파는 없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아직도 은근히 좀 시장 안에서 남아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참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좀 어려운 게 이제 2주 뒤면 트럼프 2기의 시작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스트롱 바이에 대한 좀 투심이 더 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네, 네. 대신에 이제 트럼프 2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그 시점이 오게 되면 예. 일단은 수익을 좀 챙기고자 하는 투심이 더 강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연말과 연초까지는 우선은 저는 미증시가 지금보다 더 좋은 그러니까 기준금리 이야기하고는 좀 별개로 여전히 그냥 매수에 대한 스탠스가 더 강하다라고 좀 보여지지만 트럼프 2기 출발하기 한 3, 4일 전 거래일부터는 다수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미국 증시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 과거에 이제 트럼프 1기 때를 생각을 해보면 트럼프가 좀 우리에게 불편한 건 뭐냐면 할까 말까 아니죠. 하기 때문에 이제 불편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2기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네. 전까지는 저는 일단은 우호적으로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겠지만 그 직전에 오면 일정 부분은 좀 꼭 챙기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도 겁나지만 요새는 머스크 입도 무서워요. 지금 특별하게 부연 설명이 없이 연준이 네. 터무니없이 인력 과잉이랍니다. 이 진짜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갔는데 연준까지 자를 모양이야. 그 구조조정 하겠다고. 참 대봐야 알죠, 그거는. 대봐야. 예. 저는 이제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워낙 이제 국내 증시 반도체 쪽 최근에 가격 조정을 겪으면서 굉장히 가격 메리트가 있다는 장점은 있는데 네. 그래도 이제 미국의 엔비디아, 브로드컴 이런 종목들과 비교한다라고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 측면에서 보면은 훨씬 여전히 미국 쪽 아니에요? 일단 생각하기 나름인데, 생각하기 나름인데, 저는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 조금 더 좋은 점수를 이제 주고 싶은 게 몇 기업은 조금 다르다라고 좀 설명드리고 네. 싶어요. 특히나 제가 오늘 대표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기업 이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점 대비 얼마만큼 이제 밀려 내려왔냐 체크를 해보면 60% 이상 조정이 나왔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최근에 거래량을 동반해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왜 한미반도체를 긍정적으로 보느냐? 결국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칩을 개발을 하거나 가속기 시장에서 이제 SK 하이닉스의 도움을 좀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SK 하이닉스의 밸류 체인으로 1위는 한미반도체이고 2위는 이수페타시스입니다. 그런데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노이즈가 있죠. 그렇죠. 기업 네. 노이즈가 있죠. 그러면 기존의 한미반도체와 이수페타시스로 조금 양분됐던 수급이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저는 한미반도체로 좀 수급 쏠림이 더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도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면 저는 한미반도체 쪽을 좀 바라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브로드컴이나 엔비디아보다? 일단 부품 쪽을 이제 부품 소부장을 쪽으로. 좀 본다면, 예. 근데 제 이야기에 공감이 안 되시고 예. 그냥 나는 빅테크 기업을 보겠다. 그러면 예. 당연히 브로드컴을 좀 먼저 봐야 되긴 하겠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보다. 그렇죠. 네. 그렇게
성향에 따라서 지금은 이 종목 저 종목 뭐 좋냐 안 좋냐가 좀 많이 갈릴 것 같습니다. 그럼 브로드컴과 엔비디아 중에서는요? 당연히 엔비디아죠. 아 그래요? 네. 아 물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내년 최선호주로 이제 엔비디아를 꼽긴 했는데 브로드컴도 지금 기세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예. 이게 이 빅테크라든지 테크 기업들은 기술 초격차를 무시 못하거든요. 아. 그래서 뭐 브로드컴이 지금 부지런히 올라가는 거 좋은 현상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한번 구도를 보면 결국 삼성전자 못 따라갑니다. 한번 이렇게 왕의 자리에 있으면 테크 기업들은 정말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그 결 그대로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우선은 주인은 엔비디아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제 그 하위단에서 브로드컴이 이제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에 뭐 그렇게까지 큰 의미 부여, 그러니까 왕의 자리가 바뀐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의견 근데 드리겠습니다. 수익률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이제 엔비디아를 들어가느냐, 브로드컴을 들어가느냐 이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거는 거 아니에요? 고민이 되는데요. 저는 브로드컴 살 바에 한미반도체를 사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우리나라 증시에 힘 좀 보태주십시오. 아니 엔비디아 말씀 난 김에 이거 우리 진짜 미국장 하시는 분들 뭐 많이들 갖고 계시잖아요. 아 그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쭤볼게요. 네. 지금도 140불 공방인데 어제 이제 한 3.7% 올라서 종가가 139불 67센트, 140불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게 최근에 한 달 전에 한 150불 찍었고요. 152불. 그러면 지금 들어가서 엔비디아가 없는 입장에서 지금 들어가서 그러면은 여기서 20-30%가 가능하냐 이거죠. 내년에도. 그렇게 보신다는 얘기네. 일단은 예. 난 올해 보여줬던 폭발적인 상승은 저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대신에 미증시는 굉장히 담백한 게 뭐냐면 실적이 좋으면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더라도 더 갑니다. 담백하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먼저 올라왔으면 더 가지 않고 오히려 세론 뉴스로 작용하는 경우들이 네네. 많거든요. 근데 네. 미증시는 실적이 좋으면 주가가 아무리 먼저 선반영이 되었다 하더라도 세론으로 작용을 하기보다는 추가적인 상승이 더 크게 나오는 좀 시장의 어떤 패턴이기 때문에 저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내년까지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SK하이닉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2025년 제품까지도 지금 완판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루빈이라고 하는 제품이 생각한 것보다 지금 6개월 일찍 앞당겨서 또 빠르게 이제 생산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있는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에 매출 공백을 느낄 만한 지금 요소는 없는 것 같아요. 호퍼 다음이 블랙엘 루빈 이렇게 그렇죠. 되죠. 예. 그 사이에 만약 발열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다시 한번 시장에 좀 불안감을 좀 조성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중간중간 사이에 지금 매출 공백이 없이 빽빽하게 지금 엔비디아도 계속 수요가 붙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저는 엔비디아는 조금은 더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물론 이제 올해 초에 엔비디아를 샀을 때와 지금 엔비디아를 살 때 비중은 좀 달라지겠죠. 네네. 예를 들어서 올 초에 100주를 엔비디아를 샀다면 이제는 100주는 다 못 삽니다. 뭐 30주, 20주. 그러니까 혹시나 모를 주가의 위치에서의 어떤 기술적인 조정도 좀 염두를 하시면서 비중 조절을 하셔야지 엔비디아가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제 매수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시면 포모 현상 나중에 또 시달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우선 저는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그리고 엔비디아를 부정적으로 보신다면 내년에 우리나라 증시는 또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직접적인 밸류 체인이 또 SK하이닉스다 보니까. 예. 근데 이제 기본적인 시각의 뷰 자체가 그래도 우리나라 증시가 올해보다 더 나은 내년을 지금 기대를 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엔비디아도 큰 틀에서의 변동성이 없다면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좀 개별적인 이슈긴 합니다만 앞서 저희가 그 이수페타시스 말씀 주셨잖아요. 이제 이수페타시스가 이제 반도체 장비 쪽인데 이게 기업 개별적인 이슈가 이제 제2호를 인수하려다가 지금 유상증자가 2번 반려가 됐잖아요. 근데 지금 제2호 호가 움직임은 왜 이런 거예요, 지금? 아직은 지금 물론 허수가 많긴 네, 합니다만. 허수가 좀 많아서 크게 의미 부여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저는 최근에 어떻게 보면 금감원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좀 빠르게 대응을 해줘서
이스페타시스의 행동은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조금은 더 추이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 일단 오늘 제이오가 사실은 상승할 만한 요소는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상승할 만한 요소는 없이 지금 아니 이스페타시스 호가도 좀 이상하고. 네, 이스페타시스 한번 볼게요. 지금 호가는 저렇습니다만, 근데 사실 이게 저 가격에 물량을 내놔도 저렇게 집계가 될 수도 있고. 네. 예. 근데 제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예상 체결 수량이 거의 이제 맞아요. 없다라고 예, 좀 예, 보시면 될 예. 것 같아서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예. 이스페타시스는 거래량이 좀 많아서 네. 이스페타시스만큼은 그래도 동시효과 마지막까지는 좀 체크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이오는 제 기준으로 봤을 때 허수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될 것 같습니다. 이스페타시스 입장에선 제이오 인수 무산이 주주 입장에선 좋을 좋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제이오는 아닌 것 같고 이스페타시스는 이스페타시스는 좀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오늘 좀 봐도 괜찮다. 하지만 저희 철칙은 한번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깬 기업은 또 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투자자분들이 잘 고민을 하시고 한 번 더 속아줘야 되나 이런 생각 말고 와 이스페타시스 과감하게 좀 그래도 결단 내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호가 움직임이 네. 지금 상한가가 좀 예상되는 분위기긴 하네요. 확실히 네. 유중 2번 반려됐다라고 하니까. 그렇죠. 예. 네. 주주 입장에서는 괜찮은 소식이긴 하죠. 사실은. 근데 이게 참 씁쓸한 게 예. 반려됐다고 해서 상한가 간다는 것 자체가 그냥 주주 입장에서 반대를 했었잖아요. 제이오 인수에 대해서. 그렇다고 그게 무슨 뭐 상한가를 갈 그건 아닌데요. 저. 그럼 그런 식의 상한가는 아닌 것 같고 네. 정치인 테마주 상한가 같지도 않은 것 같은데 네. 두 개가 어제 상한가 종목 중에 궁금해가지고 어떤 거? 우리 저기 뭐야 김재성 본부장은 뭐 챗GPT시니까 네. 그냥 입력하면 답이 나올 것 같아서 두 개인데 네. 그 알맥하고 삼천당 제약하고 네. 삼천당쟁은 또 이슈가 있긴 했었는데. 예. 일단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명확한 거죠. 2022년, 2023년도부터 이 아일리아 시밀러에 대해서 네. 이제 우리나라 4개 기업이 참여를 했습니다. 네. 바이오 시밀러. 네. 대표적으로 셀트리온, 그리고 바이오 에피스, 삼성 바이오 에피스, 그리고 삼천당 제약, 그리고 알테오젠. 예. 여기서 임상 3상을 완료한 기업은 알테오젠을 제외하고 3가지 기업인데 셀트리온과 바이오 에피스, 삼천당 제약 중에 바이오 에피스는 미국 쪽 기업, 그러니까 리제네론이라고 하는 기업과 소송에 좀 붙었었어요.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 판매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미국에서 판매를 하지 못하고 유럽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근데 왜 미국이 중요하냐면 전체 아일리아 시밀러의 시장 규모는 약 14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호. 그런데 이 중에 10조가 미국 매출이에요. 그래요. 그 외에 이제 나라에서의 매출은 4조인 거고. 네네. 그러니까 누가 더 미국에 빨리 진출을 하느냐가 포인트였는데 예. 그 부분을 어제 삼천당 제약이 말끔하게 좀 해소를 해줬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삼천당 제약의 주가는 상한가 가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어제 주가의 위치도 타이밍이 좋았죠. 보통 제약바이오가 먼저 움직이면 네. 이거 왜 올라? 이거 뭐 때문에 오르지?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세런 뉴스로 작용이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하지만 삼천당 제약은 그 전에 움직임이 없었다가 먼저 움직이고 나서 그 다음에 뉴스가 좀 붙어 있는 그런 패턴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추가적인 상승세를 오늘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삼천당 제약이 가면 지금 이제 주봉 구조가 같이 섞여 있는 옵투스 제약이라고 하는 기업도 같이 따라 올라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이쪽을 꼭 관심 있게 좀 보시는데 문제는 쫓아가시기보다는요. 일단은 지금은 보유자 영역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없으신 분들은 이제 추후에 주가의 조정이 나오면 그때 꼭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맥도 질문 주신 거 네, 아니에요? 네, 네. 알맥. 알맥은 이제 크게 두 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강달러에 대한 수혜, 그리고 이제 관세에 따른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혜, 그리고 이제 CCUS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탄소 포집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탄소 포집이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CCU는 해당 제품에서 탄소를 뽑아서 재활용하는 것은 이제 CCU라고 하고 그리고 해당 제품에서 탄소를 뽑아서 다른 쪽에 이제 저장을 하는 것을 이제 CCS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조금 더 CCS에 특화되어 있는 나라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또 네. 그걸 뽑아서 저장을 하는 곳도 많고 또 이제 저장을 해서 이제 움직일 배도 지금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관련주들의 흐름이 지금 굉장히 강한 모습이고 또 알맥도 이쪽도 이제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입을 좀 탄 거죠. 아무래도 단순히 이제 테마적으로 보기보단 전 세계의 이 환경 규제에 대한 추세 자체가 탄소 포집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중국에 대한 그리고 멕시코에 대한 관세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조금 자유로운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수혜를 받는 그런 움직임이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문제는 알맥이 그렇게까지 실적이 좋은 기업이 아니더라고요. 네, 네. 제가 봤더니 그래서 단기 테마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대신에 이 CCUS 탄소 포집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기업 중에 하나는 유니드라고 하는 기업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유니드. 그러니까 탄소 포집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게 수산화칼륨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네. 일단 수산화칼륨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을 하는 게 바로 유니드입니다. 네. 아니 그런데 그동안의 주가는 왜 못 올라갔느냐? 당연히 이 수산화칼륨에 대한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은 굉장히 높게 가지고 있었지만 주가가 많이 못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제 이 탄소 포집이라고 하는 어떤 기술들이 조금 더 상용화가 된다면 이 수산화칼륨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시장 점유율 1위인 유니드가 조금은 더 강세를 보일 가능성도 높지 않겠나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지금 탄소 포집하고 네. 전기차 회사에다가 전기차 회사와 무슨 비밀 유지 계약을 했다. 전기차에서 무슨 탄소 포집할 뭐가 있습니까? 그냥 배터리 돌리는 전기차인가? 전기차 기업들도 각자의 나름 또 생존 전략을 위해서 네.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아직 제가 확인한 바로는 우리나라 뭐 배터리 셀 기업들이 이 탄소 포집에 조금 더 뭐 특화되었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알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관계사죠. 그러니까 자회사를 통해서 지금 탄소 포집에 대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네.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테마적으로 봐야 된다. 그러네. 테마 성격이 짙네. 설명을 듣다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52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보도록 할게요. 오늘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2,442포인트. 코스닥도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680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5%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53,800원, SK하이닉스가 1.4% 오름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172,000원이고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는 지금 보합권 예상되고요. 기아도 지금 호가에서는 아직까지 큰 움직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 우선주가 1.8%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43,500원, KB금융 보합 출발 예상되고 네이버가 0.2%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20만 1,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최근에 주가가 좀 계속해서 지금 하락 흐름 좀 이어지고 있고 어제는 이제 보합에서 마감이 됐는데 오늘도 뭐 추가적으로 좀 큰 움직임은 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에코프로비엠이 2% 강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11만 7,400원 그리고 HLB 보합 예상되고요. 에코프로 1%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6만 3,900원. 삼천당자 오늘도 호가 분위기 좋아 보입니다. 어제 상한가 기록이 됐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삼천당자의 안과 질환 치료제죠. 아일야 시밀러가 미 독점권을 이전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강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16만 4천 원으로 호가가 집계되고 있죠. 자, 그리고 휴젤은 1%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27만 6천 원, 리가캠바이오가 소폭 상승 예상됩니다. 클래시스 오늘 0.7% 오름세가 예상되고요. 호가는 49,2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리노공업이 오늘 1% 상승 예상되네요. 신성 델타테크도 상승 예상되고 호가는 10만 4,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한 6분여가량 남았는데요. 뭐 일단 양시장 좀 보합권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도 역시 뭐 개별 종목 장세 좀 예상이 되는데 그래도 그렇겠죠. 지금 뭐 예.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호가 분위기 또 괜찮아 보이네요. 예. 아유, SK하이닉스 20만 원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저 페이스로는 한참 걸리겠는데. 그래서 삼성전자 6만전자 소리도 다시 듣고 싶은데 그렇고 어제 너무 달려서 그러나 미국장 뭐 간 거에 비해서 이렇게 저 정도인 것 같은데. 그리고 저기 네. 김태성 본부장님. 네. 아니 어제도 보니까 조선주가 좋더라고요. 아 좋죠. 좋은데 이게 사실 우리가 좀 아는 게 막연해요. 공부를 막 깊이까지 못하니까. 네. 뭐 미국의 삼박법이라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우리 조선사들한테 좋은 거예요, 중공업체들한테.
일단 지금 조선주들의 가장 큰 강점은 네.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그냥 표면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수주잔고거든요. 수주잔고. 네, 수주잔고가 지금 굉장히 좋아요. 예. 네. 근데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주잔고를 볼 때 몇 척 이 수주를 했다라는 숫자보다는 예. 이제는 어떤 배를 수주를 했느냐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야 네. 돼요. 어떤 배? 그러니까 벌크선, 컨테이너선처럼 예. 마진율이 적은 배 이제는 아, 필요 없거든요. 사실 고보가 도크가. 같이 선. 그렇죠. 네. 도크가 가득 차 있는 네. 지금 네. 우리 조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기준으로 본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수량보다는 어떤 배를 지금 수주를 하느냐 이걸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네. 같고 두 번째로는 지금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가 조선에 대한 기술이 좀 안 좋을 때는 일본에서 많이 배워왔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어떤 현상들이 있었냐면 분명히 배를 팔 때 우리나라 브랜드를 쓰지만 안에 내용은 일본제 엔진들이 많이 탑재가 네. 되어 있었어요. 아, 예. 그런데 이제 지금은 완전히 상황이 역전이 됐죠. 우리나라 엔진 기업들이 워낙 지금 잘 만드니까 오히려 중국 기업들의 배에 우리나라 엔진이 달려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유럽에서 만약 중국에서 몇 척을 수주를 했다라고 하면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 수주 못했네 안 좋다 이게 볼 게 아니라 중국이 수주를 해도 이제는 거기 안에 우리나라 엔진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허.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미국이 뭐 여러 가지 뭐 다방면으로 다 잘하는 것 같지만 이 조선 쪽은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특히 네. 중국 대비로도 지금은 선적 그 선박 자체의 규모가 굉장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 미국 내의 다수의 조선사들이 실적이 안 좋더라고요. 그만큼 뭐 건조 기술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네. 실적에 대한 개선의 여지도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쪽을 어떻게 이제 살리려고 하냐 봤더니 결국 우리나라의 도움이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그러한 상황. 그래서 MRO에 대한 이야기도 그게 이제 보안이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게 지금 참여를 계속 이제 독려하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저는 조선 같은 경우에는 계속 더 봐도 괜찮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아, 지금이라도 보는 게 맞은 걸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분들에게는 가장 좋은 대안은 일단 첫 번째로는 한화 엔진. 한화 엔진. 보통 이제 조선하면 한화 오션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한화 엔진을 꼭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플러스 이제 피팅 밸브류도 대한고래 테마니 여러 가지 테마가 좀 묻어서 먼저 움직이는 쪽이 있는데요. 거기와 이제 조금 거리가 먼 쪽 HD 밸류 체인의 어떤 피팅 밸류 기업은 KSP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뭐요? KSP. KSP. 네. 이쪽 기업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게 더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종목명이 좀 생소해서. 네. 예. 아니, 왜 조선기자재 그런 것도 말고 많잖아요, 사실. 뭐 보냉제도 많고 많잖아요. 네, 이미 알고 있는 내용 제가 이야기를 해봐야 그래도 말씀드릴까요? 아니, 그럼요. 네, 일단 예. 뭐 LNG 쪽으로 보면 한국화봉이랑 이제 동성화이텍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은 익숙한데 네. 앞서 KSP가 제가 좀 약간 생소해서. 네, 예. 일단 뭐 이 기업들은 영어 약점 알고 그냥 회사 이름을 그냥 듣는 순간에 뭐 하는 회사인지 알게끔 좀 해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KS 이걸 또 한글로 쓰니까 더 어렵죠. 그러니까 네.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이런 보냉제 쪽도 이제 쭉 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제가 누차 강조드리지만 대형 탱크를 만드는 기업이 이제 세진중공업이 네. 지금으로서는 가장 매력적으로 좀 보이는 요소들이 많아서 저는 조선 기자재를 보시는 분들에게는 세진중공업, 세진중공업. 네, 이쪽을 가장 많이 좀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하나 이거는 좀 국내 증시 쪽하고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보면 미증시 쪽에서 팔란티어 테크 한참 이슈였잖아요. 국방하고 AI. 네. 그리고 이제 안드릴은 사실 이제 비상장 기업이긴 합니다만 이게 또 정부 매출 쪽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혹시 AI 국방 쪽 관련된 기업이 없는 건가요? 일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코난 테크놀로지와 같은 기업들이 좀 거론이 되긴 하는데 예. 결국 이제 국방 플러스 지금 AI 플러스 지금 12월 달은 드론이라는 테마가 드론. 더 붙어야 아. 움직임이 강하게 나오더라고요. 기존에 방산 3대장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 넥스원이 있는데 올해 순위가 이렇게 1, 2, 3이었다면 다가오는 순위로는 이제는 LIG 넥스원이 오히려 다코스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3사 중에 드론에 대한 지금 매출 비중이 현실적으로 가장 많은 쪽이 지금 LIG 넥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그런 쪽을 좀 고려를 하신다면 저는 LIG 넥손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실제로 수출 데이터를 통해서 11월과 12월 달 드론 부품사들의 수출 네. 데이터가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네. 그래서 뭐 네온테크라든지 이런 드론 부품사들까지도 이제 보실 필요는 있는데 네. 수급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중소형주까지 보시기에는 아마 지금은 좀 어려움이 네.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하죠. 개장합니다. 네, 12월 24일 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주요 빅테크주들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외하고는 지금 6종목이 좀 상승했고 브로드컴도 좀 많이 올랐습니다. 시장 상승을 이끄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 자체는 굉장히 많이 떨어지면서 좀 투자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는 내용이긴 했습니다만 오히려 주요 기술주들이 상승하면서 산타 랠리 기대감을 높이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떤 출발 나타냈는지 지수 흐름부터 좀 체크하겠습니다. 코스피가 0.3% 상승합니다. 2,450포인트, 코스닥도 0.56% 올라갑니다. 683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상승 출발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5% 상승합니다. 53,800원이고요. SK하이닉스가 1% 올라갑니다. 17만 1,600원. LG 에너지솔루션도 0.4% 올라갑니다. 36만 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6% 상승 중이죠. 95만 4천원. 현대차도 소폭 올라갑니다. 21만 5,500원. 기아는 0.3% 떨어지네요. 10만 600원이고 셀트리온 강부학권으로 19만 4,200원. 삼성전자 우선주 상승합니다. 4만 4,600원. KB금융도 올라가죠. 8만 7,400원. 네이버가 0.2% 상승하면서 20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진 오늘 오랜만에 반등 보여줍니다. 2.5% 상승. 상승폭이 조금 더 확대가 됩니다. 2.8%까지 올라갑니다. 지금 28만 5천 원이고요. 에코프로비엠도 0.7% 상승합니다. 11만 5,500원. HLB도 1% 상승 중이죠. 6만 8,400원. 에코프로 0.3% 올라갑니다. 6만 3,300원. 삼천당자 어제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도 추가적으로 올라갑니다. 4.5% 강세 16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휴재는 좀 떨어집니다. 27만 9천, 28만 원 그래도 강보합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리가캠바이오가 1% 상승합니다. 9만 8,400원이고 클래시스도 올라가네요. 4만 9,300원. 리노공업도 1% 상승 중이죠. 19만 6,900원. 엔캠 2% 이상 올라갑니다. 13만 8천 원까지 지금 올라가네요. 어제도 6% 올랐고 이거래일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상승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유리기판 관련주, 온디바이스 AI, 뉴로모픽 반도체 관련주 아무래도 간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또 많이 올랐다 보니까 국내 증시 쪽에서도 반도체 관련 섹터들 움직임 좋습니다. SKC가 0.8% 상승 중입니다. JNTC가 4.9% 올라가면서 2만 550원 그리고 필옵틱스도 3.5% 상승 중이고 HB테크놀로지도 1.4% 상승하면서 2,02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YC캠도 지금 3% 상승 중이고 주성 엔지니어링도 지금 3만 100원으로 1.5% 올라갑니다. 캠트로닉스도 2% 올라가고요. 삼성전기도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 밖에 지금 태성, 기가비스, FNS테크까지 지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뉴로모픽 반도체 쪽에서는 자람 테크놀로지가 지금 7% 강세입니다. 52,300원이고요. 에이직랜드도 3.6% 상승 중입니다. 자, 그 밖에 지금 네페사크,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1%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오늘 CXL 관련주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도 흐름 좋습니다. 퀄리타스 반도체가 7% 이상 올라갑니다. 1,280원. 그리고 엑시콘도 상승 중이고 오킨스 전자도 2.6% 올라갑니다. 코리아 서키트도 9,950원이고요. 파두도 2.4% 상승 중입니다. 오늘 반도체 섹터 종목들 다 좋습니다. 오늘 웹툰 관련주가 좀 올라가네요. 지금 수성 웹툰이 13% 급등하면서 5,760원이고 Y랩, 조이시티도 지금 1% 이상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뭐 시스템 반도체 HBM 쪽도 다 좋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뭐 뉴로모피, 뭐 온디바이스 AI, 시스템 반도체 HBM 이게 다 엮여 있다 보니까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지금 흐름이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 저희 말씀드렸던 HPSP도 오늘 1.4% 상승 중이고 이오테크닉스, 테크윙도 지금 2% 안팎으로 상승 흐름 보여줍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 어제 개인 매도를 나타냈는데 오늘 다시 좀 순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467억 원 매수 우위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35억 원, 116억 원 매도 우위고요. 코스닥에서도 개인 투자자 순매수 보여줍니다. 291억 원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63억 원, 66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환율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계속해서 달러 강세 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달러 환율은 50전 하락한 1,451원 5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좀 아쉬운 거는 환율이 여전히 높은 상태고 외국인이 좀 매수를 보여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아쉽네요. 그래도 뭐 선생님 말씀대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좋아가지고 네. 반도체 섹터 흐름은 좋아요. 아니 지금 쭉 훑어주신 저 종목들의 상승률로 봐서 왜 지수가 이거밖에 못 오르나 싶네요. 그러면 잔잔한 것들이 다들 빠지고 있나? 다 그래도 이렇게 나름대로 뭐 1%, 2% 이런 식으로 시총 네. 큰 종목들이 오르는데 네. 지수가 생각보다 약하네요. 그렇죠. 상승폭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고 시장이 또 지금 보니까 좀 음봉이에요. 네, 예. 예, 좀 윗꼬리 달고 좀 살짝 내려오는 모습이고. 뭐 오늘은 요 정도 하고 다들 일찍 귀가하셔서 케이크 자르고 크리스마스 이브. 홍콩처럼 조기폐장 하는 마음으로요? 예. 아니 이게 왜 금년은 그런지. 아니 일요일 저녁에 매일 이렇게 꽉꽉 방이 차는 제법 큰 저희 동네의 그 무슨 백숙집에 백숙이요? 저희 팀만 있는 거예요. 이 연말에. 그리고 요즘. 어제는 또 뭐 빈다이가 없어서 좀 기다리기도 해야 되던 그 당구장에서 아주 뭐 황제 당구를 쳤다니까요. 사람들이 안 놀아요 이제. 왜 이러지? 금년에. 그만큼 체감 경기가 안 좋다는 체감 경기가 안 거죠. 좋고 예. 심리가 이렇게 가라앉아서 그런가 예. 싶기도 하고. 사실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잘 안 나잖아요. 예. 예. 금년에 연말 모임 좀 가지셨어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별로 뭐 되게 친한 사이 아니면 가고 싶지도 않죠. 근데 이게 호불호가 갈리는 게 네. 코인 가지고 있으신 분들, 미장하시는 코인 갖고 분, 계신 분들. 국내 증시 하시는 맞아요. 분, 이 세 부류가 만날 수는 없더라고요. 한쪽은 좋고 한쪽은 너무 안 좋고. 아 그러니까 그러네요. 같이 만났다가 좀 한쪽은 굉장히 박탈감에 힘들어질 수가 있겠네. 저는 경기도 경기인데 확실히 나이 드니까 만사 귀찮아서 집에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 그냥 뭐 집에 찌그러져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 지금 보니까 좀 아쉬운 게 좀 윗꼬리 달고 내려오는 모습이고 또 외국인 어제 좀 순매수 보여줘서 좀 오늘 기대를 했는데 보니까 선물에서만 좀 사고 이제 국내에는 좀 1월 달 넘어가야 좀 분위기가 바뀌는 걸까요? 어떨까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시간이 지금은 약이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이제 앞서서 코스피 지수 대비해서 지금 종목군들은 나름 선방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피 대형주 안에서 그동안 밸류업 혹은 이제 주주환원 정책이라는 키워드로 움직였던 종목군들이 오늘 생각보다 조정이 좀 폭이 깊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올라갈만 하다가도 지금 이제 꺾이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도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움직여야 할 쪽은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반도체 쪽은 지금은 그래도 빠르게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오늘 이제 CXL, 유리기판, 그러게요. 뭐 이런 종목군들이 왜 움직여?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빠르게 순환매가 좀 돌고 있는데 저는 이것도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다. 한쪽으로 지금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수급이 이렇게 좀 돌다 보면 그래도 이제 투심이 한 번에 확 살아났을 때 악성 매물들을 좀 덜 소화하고 올라갈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기에 저는 이 흐름들을 쫓아가기보다는 오늘은 그냥 지켜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제 거래가 한산한 상황이라서 이제 본 게임이 우리가 쉬고 와서 다음 주 네. 혹은 이제 1월 첫 주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조금 전략을 좀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그동안에 안 뭐 했던 포트 포트폴리오의 조정을 조정을 하기보다는. 이제 와서 한다는 거는 저는 의미 없을 것 같고요.
이제는 1월 만약 첫째 주에 수급이 들어오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 이 종목은 이렇게 정리를 하겠다, 이 마음의 준비를 좀 해놓으시는 시간을 갖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드론 관련주들이 지금 뒤늦게 막 올라오는데 드론? 드론, 에이럭스, 뭐 제이시언 시스템, 네온테크, IM, 코콤. 근데 사실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예전에 그런 얘기했었잖아요. 지금 네. 미국 그 무기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드론기도 유인이 아니라 다 무인 드론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네. 예. 이게 뭐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일단 제가 앞서서도 드론 이야기 잠깐 드론. 드렸을 예, 때 예. 가장 중요한 건 수출 데이터가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엄청나게 급상승하고 있다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도 그 수출 데이터들을 지금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 제가 이제 앞서서 가장 대장주는 LIG 넥슨을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네온테크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네. 네온테크가 지금 보면 오늘만 움직인 것이 아니라 네네. 최근 한 11월 달 들어오면서부터 올라갈까 말까 올라갈까 말까 계속 자리를 좀 보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여기에 이제 대량 거래량을 실린 양봉이 이제 최근에 나왔고 그 거래량에 걸맞는 지금 뉴스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드론 관련주들을 보실 때 네온테크 이제 추가적인 상승세를 한번 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제이시언 시스템이 아마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에게는 가장 익숙할 겁니다. 맞아요. 드론 하면 예. 제이시언 시스템 이렇게 이제 공식이 아무래도 좀 성립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하지만 네온테크보다 이 드론 매출에 대한 그 규모는 그렇게까지 크지 않다라는 점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오늘 제이시언 시스템 상승한 것 대비 또 거래량도 좀 얕거든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의 추가 상승은 네온테크가 조금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고 일론 머스크의 이런 어떤 방향성은 계속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드론이라고 하는 기술이 국방의 접목이 되면 두 가지를 바꿀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비용을 많이 감축시킬 수 있고요. 네. 두 번째 위험성을 많이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필연적으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가능성도 지금은 열어두고 드론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우리가 테마적으로 봤다면 이제는 테마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수출 데이터를 보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한 1년 뒤에 네. 전력기기처럼 드론 관련주들의 시세도 저는 그러니까요. 기대해 볼 가능성도 좀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또 이렇게 체크하다 보니까 신세계 그룹주들이 어제 정용진 회장 이제 말하라고 해서 트럼프 장남하고도 오랜 시간 보내고 트럼프 대통령하고도 대화를 나눴다 네. 하는 그걸로 귀국한다는 소식에 아침에 뜬 게 다네요 그게. 만난 것은 좋았으나 시간이 너무 짧았다로 정리드리겠습니다. 그렇고 뭐 당장 어떤 기업 가치가 변화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그런 재료에 빨리빨리 이막 빛의 속도로 그거 하니까 아니 근데 뭐 당장 오늘 내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이제 내년을 길게 생각해서 이게 보면 방송에서 어떨 때는 예를 들어서 조선 어떨 때는 2차 전지 뭐 이러면서 어떨 때는 또 엔터엔 방산 뭐 이래 하는데 이제 로봇하고 네, 게임하고 네. 엔터 이런 거 이제 다시 또 언급 안 할 거예요? 이제 로봇은 아예 아무도 언급 안 하시네. 그러니까 이제 CES가 다가오기 때문에 로봇이 키워드로 올라올 때는 됐어요. CS라뇨. CES 이제 2025. CES. 네, 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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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가 이제 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로봇이라는 키워드들도 솔직히 이제 다음 주부터는 아마 다시 들릴 가능성이 높은데 네. 문제는 뭐냐면 아직까지 그들은 그들의 시청에 맞는 숫자를 우리에게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뭐 100점짜리 뭐 시험지를 갖고 와야 그래야 이제 보는 거지. 지금은 계속 할 겁니다, 하겠습니다,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그 말에 움직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로봇주가 좀 소외받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게임주는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1기 때 이제 제가 계속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 쪽이 엔터 게임이라고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이쪽은 단순히 지금 신작이 잘 되고 안 되고 이걸 떠나서 충분히 트럼프 2기 때 마지막까지 그래도 수급의 어떤 안식처 역할을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계속 메타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VR, AR, XR 기기를 계속 출시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 쓰고 사실 학생들 공부 안 할 겁니다. 이거 쓰고 하고자 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뭐죠? 영화랑 컨텐츠를 보거나 네. 게임을 하거나. 게임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관심도는 있을만 하면 계속 좀 붐업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요. 뭐 너무 공격적인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저는 조정 시에 매수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연말에는 뭐 저기 피부과도 안 가고 뭐 안 합니까? 왜 미용기기는 또 요새 언급이 안 됩니까 또?
근데 파마 리서치를 보면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또 그건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제 몇 종목에 몇 종목. 수급이 없으니까 원래는 파마 리서치 가면 휴젤, 메디톡스, 대웅제약 다 따라가는데 요새는 파마 리서치와 휴메딕스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안 좋다라기보다는 가는 쪽에 조금 계속 집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김 본부장님도 관리하세요? 해야 됩니다. 아, 해야 되니까. 네. 아, 그렇군. 저 해운주 여쭤보고 싶어요. 저희 네. 어제 사실 이제 그 애널리스트하고 해운주 얘기를 좀 해운주. 해봤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데 실적을 그러니까 1분기 걸 다 땡겨왔다라는 얘기를 주셔서 내년은 조금 그럴 수 있는데 4분기는 좋다고 했거든요. 근데 해운주 오늘도 흐르면 괜찮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아서. 그러니까 어제 그분도 네. 내년은 좀 별로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 물동량을 한 번에 다 땡긴 맞아요, 것도 그 얘기요.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현재 고환율과 유가의 하향 안정화는 해운업에게는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네. 이 물동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경기가 좋아야지만 우리도 주고 우리도 받고 하는데 지금 그렇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운임비가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고민인 것 같고 또 운임비가 내려가지도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만의 담합 이야기들이 지금 많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해운사들이 어떻게 보면 업황 환경은 지금 좋은데 실질적으로 물동량에 대한 감소가 좀 이루어지고 있어서 실적이 내년에는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본부장님 짧게 요거 하나 평소 궁금했던 거. 지금 이제 배당 뭐 네. 26일까지 사야 된다면서요. 네. 그래 샀다가 네. 배당 받아요. 네. 그렇지만 또 이제 그 끝나면 배당락이 하고 주가가 또 배당 받은 만큼 감안해서 빠지잖아요. 네. 그럼 남는 거 없잖아요, 그러면. 없죠. 그러면 딱히 뭐 배당이라고 뭘 움직일 건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올해는 힌트를 너무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배당을 받고 싶으면 금융주를 계속 투자를 해왔어야 됐는데 네. 그동안에 투자를 하지 않다가 이제 이번 주에 뭐라도 하나 살까 하면 이제 그런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조금 뭐 배당을 생각하면서 이제 연말 배당보다도 이제 연초로 많이 바뀌긴 했지만 이제 와서 뭐 배당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신다면 시간이 조금 늦어진 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쪽에 너무 막 딱히 크게 뭐 플러스 신경 쓸 마이너스 건 없다. 계산기 두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을 미리 주는 것인지 오늘 양시장 연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29% 올라가면서 지금 2,450선 부근에서 움직임 포착되고 있고요. 코스닥 0.77% 추가적으로 상승합니다. 684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부분 체크하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외국인 매수세가 연속적으로는 유입되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라는 건데요. 오늘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과 기관 양 매도 보여줍니다. 외국인이 517억 원의 매도 우위 기록 중이고 기관 역시도 191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만 홀로 693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흐름은 대동소이합니다. 외국인이 192억 원의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기관도 금액은 소폭이지만 82억 원의 매도 우위 기록 중입니다. 개인만 홀로 399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등락률 상하위 업종입니다. 오늘 비철금속과 생물공학, 통신장비 업종이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에 디스플레이 패널, 가스 유틸리티, 전기 장비 업종은 하락폭이 큰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강한 모습 보여줍니다.
뉴욕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넘게 상승하는 등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좋았던 데 따른 건데요. 더불어서 브로드컴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 제품인 HBM4 공급을 대량으로 요청했다는 소식이 오늘까지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유로모픽 반도체 관련주 올라갑니다. 관련주 내에서는 자람 테크놀로지가 7.4% 강세로 거래가 52,600원이고요. 에이직랜드가 3% 가까이 올라갑니다. 37,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페스아크가 1%대 오름세, 오픈에지 테크놀로지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네페스 역시도 1.3% 상승세 기록 중입니다. 고대역폭 메모리 HBM 관련주도 어제부터 양호한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주 내에서 예스티가 2.2% 강세 보여주면서 현재 거래가 9,640원이고요. PSK홀딩스가 0.15% 소폭의 오름세, 제우스가 1.68% 올라갑니다. 1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윈팩이 0.15% 소폭의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오테크닉스가 1.24% 상승하면서 현재 거래가 13만 9,300원으로 집계됩니다. 더불어서 유리기판 관련주도 오늘 강세 기록 중입니다. 최근에 브로드컴과 인텔, AMD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차세대 기판인 유리기판을 도입한다는 소식이 보도되면서 시장에서 AI 반도체 쪽이 강할 때 동반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관련주 내에서는 JNTC가 3.39% 강세로 거래가 21,150원이고요. 필옵틱스가 1.64% 올라갑니다. 19,830원. 캠트로닉스가 2.5% 강세 보여주면서 거래가 16,800원으로 집계됩니다. 그 밖에 미래컴퍼니가 0.3% 오름세, FNS 테크가 3.82% 강세 보여주면서 8,15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철금속 관련주입니다. 풍산그룹주가 오늘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유진 풍산그룹 회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초청받았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풍산홀딩스가 8.64% 올라가면서 28,3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풍산 역시도 5% 가까운 강세 보여줍니다. 현재 거래가 53,100원. 그 밖에 비철금속 섹터 내에서는 남선알미늄이 2.76% 상승하고 있고요. 이구산업이 1.74%, 더불어서 국일신동이 2%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수급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좀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지만 지수 자체는 강한 모습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업종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시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트러스트 투자자문 노훈민 자문역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올 한 해 국내 제약 바이오 업계 글로벌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면서 고성장을 이어왔었는데 또 내년 1월에 관련해가지고 빅 이벤트가 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부터 짚어볼까요? 네, 매년 바이오 축제라고 열리는 이제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이제 다음 달 13일부터 열릴 예정입니다.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35개국 2,300개 이상의 바이오테크 기업이 참여하고 있고 한국 기업에서도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외에 137개의 기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번 핵심 바이오 산업의 키워드는 이제 인공지능과 그다음에 이제 비만 치료제 그리고 ADC라고 불리는 이제 항체 약물 접합체라고 합니다. 이제 AI 관련해서는 엔비디아와 암젠 그리고 일라이일리가 글로벌 제약사들과 함께 이제 전략적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있고 ADC 같은 경우도 이제 2028년까지 연평균 15% 이상 성장할 예정이기 때문에 대규모 제약사들과 관련이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을 잘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이오 관련주 중에서 어떤 종목 좋게 보시나요? 네, 저는 이제 온코닉 테라퓨틱스라고 이제 최근 19일에 상장한 신규 상장 기업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약 2천억 규모이고 위식도 역류 질환 치료제 이제 자큐버를 출시한 회사인데 그 밖에도 이제 FDA에서 이제 희귀 의약품으로 지정한 이제 키트루다 병용 신약 후보 물질 네스파립을 이제 개발하고 있습니다. 온코닉 테라퓨틱스는 이번 이제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통해서 글로벌 제약사들과 미팅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 계획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지금 이제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이제 비만 치료제가 뜨면서 비만 치료제 연구 중인 이제
D&D 파마텍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D&D 파마텍은 비만 치료제와 이제 메시 치료제를 연구하고 있는 기업으로 시가총액은 약 5천억 규모로 최근 이제 위고비가 국내에 출시했을 때 이제 많은 상승을 보였던 기업입니다. D&D 파마텍의 비만 치료제가 지난 11월에 이제 임상을 본격 개시했으며 내년 상반기에 첫 검진 결과를 내었고, 그다음 메시 치료제는 내년 6월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컨퍼런스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지금 현재 시장 상승세 이어지고 있는데 내일 크리스마스 휴장입니다. 휴장 앞두고 투자자분들 위해서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시죠. 네, 이제 지난주 이제 미국에서 이제 PCE 지표가 긍정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이제 금리 인하 속도 조절로 조정받던 이제 시장이 다시 반등에 성공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좀 긍정적인 분위기는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특히 다음 주 목요일 날 이제 ADP 고용 동향 보고서가 발표하기 전까지는 긍정적인 상승세 유지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셧다운 우려로 조정받던 우리나라 시장도 이제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이제 1.5% 이상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아마 이런 흐름은 크리스마스 이후로도 좀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을 얘기한 만큼 대부분의 시장에 이제 하방 압력에 대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외환 시장 상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는 시간이죠. 우리은행 최진호 이코노미스트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최진호입니다. 네. 네. 최진호 이코노미스트는 자, 이번 주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나요? 예, 최근에 달러원 환율 상단이 조금 막혀 있기는 하지만요. 예, 국내외 여건을 좀 고려해 보면 강달러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환율과 그리고 이제 환율의 가장 중요한 결정론이라고 볼 수 있는 금리와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달러 환율이 1,450원에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는 통화가 이제 원화만은 아니고 일본 금리 인상을 지금 유보한 상황이고 중국은 경기 부양을 위한 돈 풀기를 예고한 상황입니다. 그럼 주요 아시아 통화 내년에도 좀 달러 대비 약세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보시나요? 예, 글로벌 환시에서 달러 강세는 통화들 대비해서 전방위적인 이제 강달러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현상의 근간에는 결국 미국 경제만 나홀로 좋다라는 그런 미국 예외주의에서 비롯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로존이나 중국,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모두 다 비관적인 상황인데요. 글로벌 주요 국가들 중에서 이제 성장률 전망치가 올라가는 국가는 거의 미국이 유일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내년에도 이런 구도가 쉽게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당분간 달러 강세 그리고 그에 따른 상대적인 아시아 통화 약세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뭐 벌써 이제 1,450원대도 그냥 안착 분위기인데 이거 이제 1,500원까지 열어둬야 된다는 의견도 뭐 적지 않습니다. 지금은 원화가 다시 강세로 돌았을 만한 요인은 아예 없다고 보시나요? 국내 여건상 이제 원화 강세를 이끌 만한 요인은 펀더멘탈리 찾아보면 정말 찾기가 좀 힘들어 보이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펀더멘탈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정책이 좀 기대면서 대외 환경이 좀 진정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은행의 균형기 RP 매입이라든지 이제 국민연금이 이제 외환 수합 증액을 한 것 등 그런 정책적 요인들의 달러원 상승을 누르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액지가 좀 발동이 된다면 그 규모가 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달러 환율도 레벨이 조금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수급에 기댄 안정은 지속될 수가 없기 때문에 펀더멘탈 회복이 가장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미국 의회 지금 극적인 합의로 임시 예산안이 좀 통과가 되면서 이제 셧다운 위기는 모면한 상황이고 예산안 합의를 지연시켰던 이제 부채 한도 관련 내용은 좀 빠진 것 같은데 그러면 국채 수익률, 미국 국채 수익률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미국 정부 셧다운 이슈는 이제 부채 한도 협상과 맞물려서 이제 늘상 존재하던 그런 노이즈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내년 3월에 이제 다시 예산안 합의가 진행이 될 텐데요. 트럼프와 이제 공화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제 부채 한도 폐지라든지 아니면 2029년까지 연장하는 그런 것들이 그때 이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어쨌든 이런 정책들은 이제 미국의 재정 적자를 늘리고 그리고 채권 시장에 이제 공급 물량 이제 부담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 시장엔 당연히 악재로 볼 수 있겠고요. 공화당의 이런 예산안이 만약에 현실화가 된다면 미국 장기 금리 레벨이 높아지면서 달러 강세도 좀 더 연장될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2%포인트까지 벌어졌던 한미 금리 역전폭이 이제 1.5%포인트로 좁혀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연준이 조금 천천히 금리 내리겠다고 하니까 또 변수가 됐는데요. 우리는 이제 내수 침체, 또 이제 고환율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내년 1월에 금통위에서 하는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내다봅니까? 금리 더 내린다고 보시나요? 국내 펀더멘탈만 놓고 보면 이제 뭐 당장 한국은행이 내일 모레 금리를 인하해도 이상할 것이 없을 정도라고 이제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연준이 12월 FOMC에서 내년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이제 돌아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은행도 고민이 되게 커질 것 같은데요. 결국 한국은행은 이제 대외 여건 대응과 그리고 이제 국내 경기 반등 지원 중에서 이제 어떤 정책을 우선순위에 두느냐 이것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내년도 이제 1년이라고 하는 장기적인 경로에서 보면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이 이제 경기 반등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경기 반등 지원을 위해서 방향성 자체는 기준금리가 내려가는 게 좀 이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올해 이미 2차례 연속 인하를 단행을 했기 때문에요. 쇼포화를 좀 관찰하면서 1월은 잠깐 쉬어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판단입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국 뉴욕 증시 잠시 주춤하는가 싶더니 다시 산타랠리 기대감 높아지고 있고요. 주요 빅테크주들 워낙 좋은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매그니피센트 세븐에서 배트맨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뉴욕 증시 주요 기업들의 주목해볼 이슈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강정수 블루닷 AI 연구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예. 지금 뭐 우리 서학개미들 뭐 상당히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내는 올 한 해였고 뭐 다양하게 더 발빠르게 움직이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래도 대부분이 우리가 익숙한 기술주들, 이른바 M7 여기다가 이제 브로드컴이 들어가면서 뭐 8개까지가 돼버렸는데요. 센터장님 보시기에 지금 이런 어떤 주요 기술주 한 7, 8개에 집중하는 요 현상 뭐 어떻게 내다보시고 또 우리 지금 서학개미들 투자 현황도 한번 좀 소개해 주시면은. 저는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좋은 기술주들은 사실은 대단히 폭넓게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이제 미국 주식에 대한 관심들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에 비해서 사실은 여기에 대한 정보량들 분석량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 특정 기업에 이제 집중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계속해서 저는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들이 이제 계속해서 역사가 누적되면서 저는 투자의 어떤 폭도 대단히 진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은 뭐 올해 기술주들 중심으로 성장했었던 건 맞고요. 분명히 다른 주식들도 분명히 있지만 기술주들도 성장을 했기 때문에 기술주들에 관심이 있고 이런 신조어들은 계속 나오는 거죠. M7이라는 단어들이 작년에 나왔던 거고 또 여기에 이제 더해서 이제 브로드컴이라는 신흥 이번에 주가가 많이 상승되면서 브로드컴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는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근데 브로드컴은 근데 이제 조심해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엔비디아가 지금 계속해서 이 상승세에서 이 조정 국면을 좀 많이 통과하다 보니까 엔비디아 말고 또 다시 또 좀 상승할 부분, 엔비디아처럼 이런 걸 찾다 보니까 브로드컴을 찾고 있는 건데요. 우선 엔비디아의 가장 큰 현재 지금 문제점은 계속해서 블랙웰의 그 출시가 지연되고 있으면서 여기에 대한 실망감들이 계속 누적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우선 저는 1월에는 엔비디아가 지금과 같은 구도에서는 반드시 블랙웰을 출시시킬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 블랙웰이 출시되면 지금 오라클이라든지 또는 일론 머스크의 X.AI라든지 선주문들이 지금 대단히 폭발적으로 밀려 있기 때문에 대단히 성장세는 계속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ASIC라고 해서 예. 이 맞춤형 이 GPU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애플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근데 사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에 아마존에서 출시한 AI 칩인 이 발음이 어렵습니다. 트레이니엄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무언가 계속해서 빅테크들이 엔비디아에 대한 어떤 종속성을 극복하고 싶어한다는 이 경향성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여러분 올해 예측되고 있는 4개 기업, 네.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메타 4개 기업이 약 2천억 달러를 여러분 우리나라 돈으로 100조가 넘는 돈입니다. 네. 이 돈을 지금 칩과 데이터 센터 건설과 여기에 전력을 구성하는 데 쓰고 있단 말이죠. 예.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있는데 이 칩 예. 대부분이 거의 엔비디아 칩이다 보니 예. 계속해서 독립을 하려는 거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TPU를 가지고서 이번에 제미나이 2를 갖다가 학습을 시킨다든지, 또는 아마존 같은 경우 이번에 노바라고 하는 거대 언어 모델을 갖다가 자체 칩으로 학습을 시켰고,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를 계속해서 자체 칩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뭐 칩도 물론 TSMC가 생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애플이 어차피 지금 애플 같은 경우도 애플 인텔리전스를 하면서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지금 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칩이 필요한 거죠. 네. 칩이 필요한 거지 지금 당장에 계속해서 지금 TSMC가 이걸 생산해서 대량으로 지금 애플에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이러한 계약들을 타진하고 있는 것이 지금 브로드컴인 거고요. 네. 브로드컴이 있어서 당장 이것이 매출로 전환될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 애플과의 또 갈등도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아이폰 17에서는 브로드컴이 하고 있는 모뎀에서부터 지금 브로드컴의 모뎀을 다 100% 쓰고 있는데 네. 여기서부터 극복하겠다라는 이 경쟁과 협력 이 부분이 애플과 브로드컴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거고요. 또 브로드컴의 좋은 소식은 네. 일론 머스크의 스타쉽에서 만들고 있는 스타링크라는 네. 인공위성 저궤도 위성의 그 안테나, 여기 들어가는 또 모뎀이 또 브로드컴인데 지금 스타링크가 지금 빠르게 확산되면서 네. 이 브로드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어허. 거라서 브로드컴은 다양한 부분에서 브로드컴도 있고 또 하나의 좋은 호재들도 있기 때문에 브로드컴의 펀더멘탈은 대단히 좋다. 네. 그러면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과연 엔비디아처럼 엔비디아가 과거에 정말 100%, 200%씩 상승했던 네. 이러한 상승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나친 기대감일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다소 이제 최근 브로드컴 주가에 거의 뭐 폭등이라 할 만한 네. 그 흐름에 대한 다소 조심하자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네, 네, 중요한 건요, 엔비디아인데 늘 제가 궁금한 거는 네. 그 AI 칩이 그렇게 만들기가 어렵습니까? 만들기 어렵죠. 왜냐하면 그래요? GPU도 만들기 네. 어렵지만 가장 네. 중요한 거는 거기에 쿠다라고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네. 그러니까 즉 제가 엔비디아 칩을 저희 회사가 만약에 100개를 사서 또는 네. 1000개를 사서 10,000개를 살려면 이 10,000개를 다 연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예. 여기에 엔비디아가 만든 쿠다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이것이 강력한 해자입니다. 칩도 훌륭하지만 아하. 이번에 지금 이거를 탈피하기 위해서 사실 인텔도 뭐 서울대학교나 네이버랑도 협력을 한다고 나왔었지만 좌절됐었고, 그리고 뭐 AMD도 우리도 비슷한 칩을 만들었다고 했지만 이 쿠다와 같은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막혔거든요. 왜냐하면 구글에 있는 개발자들한테 자 쿠다를 우리 이번에 엔비디아 칩을 갖다가 10만 개를 샀는데 네. 이거 연결하는 거를 쿠다로 하지 말고 그냥 AMD로 10만 개 사서 해봐라 그러면은 아마 190%는 퇴사한다 그럴 거예요. 아, 그래요? 그거를 새롭게 배워와가지고 그렇습니까? 그걸 갖다 몇 개월을 제가 공부를 해가지고 한다기보다는 이 지금 알고 있는 이 소프트웨어로 연결하는 것이 빠르게 지금 빠르게 LLM 거대 언어 모델의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속도를 받쳐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클로드라고 하는 LLM 거대 언어 모델 서비스가 있는데 여기에 엔스로픽에 5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를 하면서 네. 조건을 학습을 반드시 엔비디아의 칩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어냈던 트레이니움이라고 하는 AI 칩에서 해줄 것. 그랬더니 그러면 당장은 못 하겠고 지금 개발하던 거 끝내고 나서 여유가 생길 때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AI에서 속도전 경쟁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 쿠다를 벗어나기라는 것은 대단히 쉽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나올 블랙웨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었던 모든 학습집에 대비해서 성능과 전력 수요량 부분에서는 월등한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독립한다라는 건 저는 결코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주요 그 말씀 주신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메타, 아마존, 애플 탈 엔비디아 하기에는 멀었고 탈 엔비디아의 시도는 계속하겠죠. 예를 시도는 들자면 하지만, 예. 테슬라 같은 경우도 도조 슈퍼컴퓨터에 들어가는 도조 칩이라는 자체 GPU를 생산을 TSMC에서 하고 있어요. 예. 하지만 절대적으로 많은 양은 엔비디아의 칩을 쓰고 있거든요. 그렇죠. 도조 칩도 사용하지만
왜냐하면 도저칩을 사용하는 데는 엔비디아보다는 훨씬 더 개발자들의 개발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해자, 이 부분이 쿠다라는 데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 계속 시도는 있겠지만 이 탈 엔비디아 시도가 6개월 만에, 1년 만에 결과가 나오긴 어렵다. 다만 그 방향성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워낙 수요가 지금 공급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턱없이 비싼 거고 투자 비용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거고 이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라도 특히 이렇게 범용적인 것이 아니라 브로드컴 같은 이런 ASRC 같은 이런 칩들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증가할 거고 이것을 구글에서도 TPU로 만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브로드컴의 전망은 좋습니다. 네. 전망은 좋은데 과연 엔비디아에게 의미 있는 쉽게 얘기해서 시장 점유율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는 한 1, 2분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선타장님 어떤 엔비디아의 그 경쟁력은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됐고요. 네. 넘사벽이네요. 네. 아직까지 넘사벽이라고. 넘사벽인데 진짜 주가 측면에서 지금 이 사실은 이 140불까지는 진짜 거침없이 달려왔다가 여기서 조금 이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그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돼서 아닌 게 아니라 진짜 200불 뭐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보시는 그렇게 보진 또 않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엔비디아의 경쟁력은 이미 크게 구축이 되었고 네. 엔비디아의 지금 매출의 거의 90% 가까이가 데이터 칩, AI 칩에서 나오고 있는 네, 거죠. 네. 그러면 자,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것은 엔비디아는 앞으로 매 분기 저는 20-30% 성장하는 거는 전혀 의심이 없어요. 성장 자체는 의심을 안 그러니까 하신다. 엔비디아의 성장이 20-30%까지 될 거라는 것은 저는 의심이 없지만 제가 뭐 주식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네. 성장률이 23%라고 해서 주가가 23%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를 가지면서 올라갈 거라고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주가는 성장률과 그다음에 기대치인데 네. 이제 블랙웰의 파괴력이 아직 시장에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섣불리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블랙웰을 내어왔더니 기업에서 AI 학습에 있어서 이거는 다른 것에 대체 불가라는 것. 이 나오지 않는 이상, 어허. 그러니까 이 평가는 만약에 나온다라면 저는 엔비디아 주가는 크게 오를 가능성은 존재하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블랙웰이 시장에서 아직 쉽게 해서 사용되고 있지 않고 그렇지. 이것이 거대 언어 모델의 학습에 사용되고 있지 않으면서 이것이 AI 발전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할 것인가가 아직 시장에서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앞으로 블랙웰에 대한 매출들, 예를 들면 오라클 같은 경우도 지금 30만 개를 주문해 놓고 있고 일론 머스크도 추가적으로 10만 개 넘게를 주문해 놓고 있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블랙웰에 대한 수요는 넘쳐나는데 정말 블랙웰을 했더니 과거하고 질적으로 다른 AI의 학습 속도가 가속화되더라. 이것이 입증된다라면 저는 엔비디아의 주가는 오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아직 집되기 전에 섣불리 여러분 내년에도 20-30% 매 분기마다 20%씩 성장할 테니 엔비디아의 주가도 20% 오른다. 이거는 정말 아무런 인과관계와 상관관계가 없는 매출과 성장과 주식 간의 연관을 말씀을 드리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엔 블랙웰이 빨리 출시가 돼 봐야 주가도 맞습니다.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겠네요. 네네네. 예. 그러면 이제 다른 그 빅테크 관련 종목 좀 이슈 여쭤볼게요. 이제 네. 메타 쪽 여쭤볼게요. 네. 메타. 글쎄 이게 좀 어느 정도 뭐 실적에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미국 연방 하원이 그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 금지 법안 처리했다고 하는데 메타에서 지금 광고 매출 비중이 커요? 좀 다른 쪽으로 더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메타는 광고 매출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절대적으로? 광고 매출이 90%인 회사이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광고 매출이 80%인 광고 매출에 대한 의존도가 대단히 높은 회사고 예. 그리고 사실 메타가 틱톡에 대한 미국 하원과 상원 그리고 미국 대통령도 서명한 바이든 대통령 서명한 것이 미국 법원에서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메타의 주가가 잠시 일시적으로 크게 올랐던 건 맞습니다. 예, 예. 저는 이것과 무관하게 메타는 대단히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롱 포지션을 가지면 대단히 좋은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정보에 기반한 어떤 광고 타겟팅에서 인공지능의 AI에 기반한 광고 타겟팅으로 전환되면서 광고의 효율성들이 대단히 크게 증폭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매출의 상승들은 대단히 기대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메타는 정말 훌륭한 기업이고 특히 지금 흔히 말하는 AI 글래스들, 네. AI 안경들 이런 부분에서도의 가능성들도 충분히 갖고 있죠. 하지만 틱톡은 이미 어제자 트럼프가 얘기를 했죠. 틱톡 금지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미 선거운동 기간에도 틱톡을 금지하지 않겠다고 공약을 했었고 저는 틱톡을 일종의 미국과 중국을 망분리를 확실히 하는 부분에서
대해서 합법적으로 남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워낙 틱톡을 금지시킨다는 것은 유권자들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는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위험한 부분들을 감내할 이미 떠나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제 계속해서 집권을 2기를 끌어나가야 될 트럼프 정부에서는 이미 선거 공약에서도 약속을 했었고 자기는 틱톡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약속까지 한 사람이 틱톡 2기 정부를 지금 맞으면서 굳이 이거를 갈등의 소지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예. 민주당 정부는 정말로 중국 정부하고 중국 정부의 시진핑의 주석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목표일 정도로 명확하게 이 미중 갈등의 목표치를 정했던 것이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압도한다라면 중국을 충분히 협상의 대상으로도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모든 카드를 죽여버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틱톡은 살아남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일시적으로 메타에게 왔던 효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벌써 빠지고 있지만 메타 같은 경우는 자체 가지고 있는 막대한 라마라든지 AI에 대한 투자가 비즈니스의 어떤 매출 효과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메타 그 자체를 갖다가 틱톡이 안 돼서 메타가 그냥 좀 득을 보겠구나. 이건 여러분 일시적인 상승이죠. 지속적인 주가의 상승을 펀다멘탈을 받쳐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메타의 펀다멘탈은 AI의 능력에 기반한 광고 매출의 지속적 성장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또 여쭤볼 게 많은데 테슬라도 여쭤봐야 되고 양자 컴퓨터도 여쭤봐야 되는데 양자가 더 궁금해. 그래요? 둘 다 좀 테슬라보다? 어떻게 말씀해 주시면 왜냐면 테슬라 또 책도 쓰셨잖아요. 네, 테슬라는 제가 테슬라에 그러면 대한 테슬라 양자로 넘어가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양자 컴퓨터는 여러분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큰 구글이 대단히 큰 성과를 했던 건 맞죠. 근데 구글이 목표라는 것은 1밀리언 100만 큐비트예요. 근데 이번에 100큐비트 한 거예요. 근데 100큐비트라도 이것을 칩 안에 연했다라는 거, 그 불안한 큐비트를 그것 자체가 대단한 과학적 성과지. 과학적 성과와 여러분 비즈니스의 성과는 분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R&D 센터에서 만들어낸 쾌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것이 비즈니스에서 상용화될 수 있을 때까지는 앞으로 최소한 빨라야 저는 2, 3년, 길게는 5, 6년 걸릴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것을 안정화된 우리가 물리적 구조에서 큐비트가 정말 불안한데 이것을 담아놨다는 것만으로도 100개라도 대단한 거고 구글은 이것을 1밀리언까지 담아내는 것을 구글의 최종 목표로 하고 있고 이것이 상업화 단계 최종 단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는 기대치, 연관치, 아이온큐 이런 것들 여러분 냉정하게 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매출이 발생해야 우리가 항상 매출로부터 기대치가 형성되는 거지 매출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기대치 이건 어렵습니다. 우리가 테슬라가 본격적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2020년, 2021년 볼 때도 모델 3가 실패할 것 같았는데 모델 3가 성공하면서 매출이 형성되면서 이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라는 기대치를 가지고서 주가가 상승했던 거잖아요. 양자 컴퓨터는 아직은 매출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라는 것. R&D 영역에서의 매출은 있어요. 다른 예를 들면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떠한 정부 조직이나 이런 데서의 R&D를 받아내면서 매출을 만들어내는 거지 스스로 만든 양자 칩을 가지고 언어 모델을 학습을 시킨다든지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던 인류의 난제를 해결하면서 그거를 돈으로 만들어내는 매출로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이것이 내년에 주가를 지속적으로 상승시킬 것이라는 기대는 너무 지나친 기대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은 테슬라는 이제 투자하기가 편해졌습니다. 왜냐 자동차 카 컴퍼니에서 AI 로보틱스 컴퍼니로 전환한다고 일론 머스크가 올해 7월에 선언을 했었는데요. 이것을 볼 수 있는 이제 계기는 FSD가 정말 성공할 것이냐. FSD 13이 나왔고 지금 13.2까지 나왔는데요. 가장 중요하게는 2025년 캘리포니아하고 텍사스에서 진행되는 흔히 말하는 언슈퍼바이즈드 즉 인간 비감독하에서 인간이 운전대에 앉지 않고서 또는 운전대에 앉았다 할지라도 흔히 말해서 유튜브를 보거나 잠을 자거나 이렇게 딴 전방을 주시하지 않아도 운전이 가능한 것을 반드시 테스트를 해야 정부가 허가를 해줍니다. 구글의 웨이모는 이것을 수십만 마일을 테스트를 해서 정부에서 허가를 내준 거고요. 아직 테슬라는 언슈퍼바이즈드 비인간 감독하에서의 FSD는 테스트를 한 적이 없어요. 이번에 처음으로 테스트에 들어가는 겁니다. 테스트에 들어가서 만약에 성과가 좋다라면은 테슬라의 주가는 수직 상승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테스트가 나쁘면 뉴욕타임즈부터 CNN 모든 미국의 언론들이 다 비판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많은 노이즈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대단히 극단
극단적인 어떠한 갈림길에 놓이게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테슬라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신차의 요인들도 있지만 2025년에 보셔야 될 것은 FSD 언슈퍼바이저 비인간 감독하에서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에서의 테스트가 성공하느냐 아니냐 이것이 테슬라의 주가에서는 결정적 영향을 미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주에 좀 일찍 나오시겠어요? 네, 약속하신 거죠?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오늘 좀 시장 아쉽네요. 코스피가 지금 좀 소폭 하락으로 전환이 됐는데 글쎄요 좀 지금 캐롤이 나오는데 캐롤이 좀 나오네요. 다음 주 분위기 바뀌면 좋겠어요. 네, 캐롤이 나오는데 자막으로 처리되고 있는 우리 전국은 또 불안합니다. 아, 그러네요. 자, 그래도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네. 크리스마스죠.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하루 쉬고 26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